안녕하세요. 5월 1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5월 1일입니다. 와, 드디어 5월 달이네요. 시간은 잘 갑니다. 시간은 진짜 잘 갑니다. 4월 달에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5월 달이네요. 날씨는 좋습니다. 또 지금 밖에 64도고요. 기온이 딱 좋죠. 이제 오늘 낮 최고는 한 84도? 그 정도 가고요. 아직 그렇게 더운 게 아니에요. 이제 90도 막 중반 가고 그래야 불볕 이제 뭐 80도 때는 뭐 애교입니다, 애교. 와, 차가 오늘 또 많이 밀리네요. 자, 어느새 또 목요일이 오고요. 저는 이제 이번 학기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까지 하면 수업은 다 끝나고요. 내일까지 하면 수업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고 이제 완전 끝납니다. 아, 참. 원래 봄학기가 힘들어요. 봄학기가 힘든데, 뭐,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예, 그냥. 이번 학기 특히 안 하던 거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나갔네요. 다행히 안 하던 거, 다음 학기는 또 안 하고. 근데 이번 학기는 또 여름 학기가 이제 5월 한 15일부터 16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름 학기가 힘들어요. 여름에 수업이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짜리 수업이 맨날 거의 4주 반 5주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또 하나 더 가르치게 됐어요. 4시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반짜리 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완전히 뭐 녹초가 될 지경이네요. 다행인 거 이제 돈은 조금 더 받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생활비 충당이 되죠. 예. 사실 뭐 힘들어도 돈 받아야죠. 네, 돈 받아야죠. 저희 월급이 10개월만 나오기 때문에 2달을 손 빨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네. 원래 한 과목만 가르쳐요. 근데 이번에 다른 교수가 아마 뭐 사정이 있어서 안 가르치나 뭐 어디 가는지. 그래서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보내줘야죠. 그랬고, 자, 경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트럼프가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이제 강경파들이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면서 경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5월달입니다. 6월달에 금리 인하가 있죠. 예, 6월달에 금리 인하 한 번 있는데, 뭐 올해 2번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2번 해서 되지도 않을 건데 한 3-4번씩 해야 되는데 4번 해도 시원치 않아요, 사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 얼어붙었죠. 예. 몇몇 핫플레이스를 제외하고는 저희 동네가 부동산이 원래 나오자마자 없어지거든요. 저희 그 좀 인기 있는 데라서 집이 200 몇 채 있어요. 그 저희 단지에.
200, 그렇죠? 200 몇 채 있는데 집이 나오면 거의 바로 없어져요. 근데 집이 아마 몇 개가 나와서 아직 다 안 팔렸을 거예요. 왜냐면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가긴 가도 또 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 집이 나왔어도 이 동네에서 또 여기로 다시 여기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모기지가 너무 센 거예요. 다달이 내는 돈이 지금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아주 사업하거나 돈 많은 사람 아니면은 월급쟁이나 뭐 교수들은 더군다나 뭐 월급 뻔한데, 참 문제입니다. 예. 진짜 적체돼 있어요. 이게 보통 적체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빵 터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빵 터집니다.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 뭐 사고 났나? 원래 부동산은 크잖아요, 덩치가. 그래서 그게 뭐 어딘가에서 터지면은 아주 그 효과가 엄청나요, 아주. 자, 코인도 이제 뭐 조금 기지개를 펴려고, 그죠? 원래 최고가 10만 5천까지 가요. 10만 5천, 10만 6천. 그게 이제 최고가인데 지금 9만 6천 됐어요. 되게 오랜만에 9만대 초반을 이제 한 2주 정도 행보하다가 이제 9만 6천 됐어요. 코인이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야 되는데 핑계를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자, 투자를 일찍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코인을 일찍 샀어요. 뭐 그렇게 일찍도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저번 사이클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사서, 저는 이렇게 떨어져도 지금도 그 순이익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알트코인에서 그래도 지금 뭐 손해가 좀 꽤 되죠, 그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순이익이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제 계획은, 이번 사이클은 이제 올해 말에 끝나거든요. 올해 말 내년 초에 완전 끝나요. 그러면 코인은 사실 다 팔아야 돼요. 제가 롱텀을 뭐 하지 않는 이상, 롱텀을 해도 코인은 무조건 그 사이클 끝나면 다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말에 비트코인은 다 팔아야 되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maybe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조금 더 가요.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더 가요. 그 알트코인들이 그 시기가.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청산한 다음에 이제 일단 이제 차를 사야죠. 예, 차를, 이 차가 이제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차를 사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재투자해야 돼요. 4년 뒤를 바라보고 가만히 갖고 있다. 내년 말 정도에 또 비트코인이 최저치로 떨어지거든요, 내년 말 정도에. 그러면 이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을 묵혀두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 지금 투자한 돈에 뭐 두세 배, 네 배 버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이해해야 돼요.
저도 이제 미리 샀으니까 코인을 미리 샀으니까 암만 떨어지고 뭐 그랬어도 수익률이 떨어졌지 손해를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만 그거를 일찍 사놔야지, 알트코인은 일찍 사면 큰일 나요. 알트코인은 때 될 때 그냥 조금만 사야지. 그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알트코인 많이 샀다가 뭐 다 작살났죠. 근데 다 회복합니다. 예,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괴로운 시기가 지나면 또 웃는 시기가 옵니다. 저희 형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에서 한 600만원 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거 쉽게 1000만원 됩니다. 올해 말에 그거 쉽게 1000만원 돼요. 근데 형이 투자가 굉장히 신중한 편이더라고요. 아주 신중한 편이더라고요. 초보자가 그래요. 원래 초보자가 원래 아주 그냥 덜덜 떨고 아주 최저점에 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롱텀으로 보면 큰 의미 없어요. 뭐 싸게 사면 좋지만 롱텀으로 보면 큰 의미 없고, 보니까 주식도 이제 조금 그 미국 주식도 좀 사더라고요. 이제 그 진작에 샀어야지. 진작에 샀어야지. 이제 애플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 한 10배 됐죠. 10배가 뭐야. 근데 지금이라도 산 게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왜냐? 100세 시대잖아. 진짜 100세 시대라서 참 보면은, 저도 이제 50 넘었는데 앞으로 50년 더 살아. 50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롱텀으로 보고, 사람이 이제 잘 안 죽는다니까요. 또 진짜 롱텀으로 보고 준비해야 된다. 근데 뭐 누가 모르나, 그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인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인 거예요. 왜?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죠? 다달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 저번 달에 저희 은행 잔고가 막 진짜 없었어요. 깜짝 놀라서. 거의 은행 잔고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벌금을 되게 세게 물고 크레딧도 받쳐요. 그래서 매달 야, 은행 잔고를 최소한 얼마 이상 좀 있어야지 이게 안 불안하지. 그러는데도 항상 지출이 그렇게 나가요. 달랑달랑하게. 저번 달은 또 집사람이 돈을 좀 줘서 그걸로 이제 주식을 샀거든요, 제가. 근데 사실 저번 달이 미국 주식 투자하기 제일 좋은 달이었어요. 왜냐면 제일 바닥이었거든요, 거의 바닥이라서 이럴 때 돈 주식 사야지, 그죠? 그래서 저 주식 계좌에 한 푼도 없다가 조금 샀어요. 조금 샀는데 벌써 한 15% 될 거예요, 수익이? 그때 사서? 많이도 안 샀죠. 물론 뭐 돈 없으니까 많이 안 샀는데 지금 한 15% 될 거예요. 그렇게 사야 된다니까. 올해가 그래서 주식을 사기 되게 좋은 해예요. 올해 지금 많이 또 떨어졌고 들쑥날쑥 하긴 하지만 올해 주식 사기 아주 좋은 해예요. 이게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근데 심리가 그래. 떨어지는 주식 사기 싫거든. 뭔가 오를 때 편승하고 싶지.
반대로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장기 투자자라 주식 팔았다 샀다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싸게 사는 건 중요해요. 쌀 때 사는 거. 저희가 뭐 다달이 이렇게 월급을 타긴 하지만 다달이 주식을 사질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뭐 재테크 수단이 사실 거의 주식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은. 저희가 투자로 이제 세컨하우스를 샀는데 참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그거 어떻게 샀나 몰라. 그게 참 진짜 공깃불에 콩고목들 어떻게 샀는데 참 어떻게 샀나 몰라요. 거기는 이제 집값이 좀 떨어져요. 오르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축을 많이 해가지고 새 집들이 많으면은 그 집들이 집값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거의 반 정도 지났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요.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죠. 큰 힘이 되는 거고 또 이자가 이제 내려야죠. 올해 10월에 이제 그 2년 계약 세입자가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잘 구해져야지.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1년 내지 2년 계약하는데 모기지가 막 나가는 게 정신없이 나가니까 엄청 커요. 그 한 달에 내는 돈이 엄청나게 커요. 환율 따지고 그러면 거의 한 달에 300만 원씩 내요. 그 이자랑 원금이랑 갚는 걸 은행에. 그러니까 그게 몇 달 비면 큰일 나지. 뭐 어떻게 되겠죠. 이제 나가면 이제 수리도 좀 해야 되고, 또 한 달치 돈도 빼줘야 되고, 그죠? 한 달치 돈을 미리 내고 들어와요. 시큐리티 디포짓이라고. 그거 이제 벽 페인트랑 카페트 청소랑 그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좀 이제 빼줘야죠. 하고 그 제하고 또 줘야죠. 아이들은 잘 큽니다. 아이들 크는 게 사실 제일 재밌죠. 그 아이레디라고 그 조지아주에서 이제 내가 얼만큼 공부를 하나 이제 내 수준이 어딘가 이런 시험을 봐요. 항상 초해보고 뭐 말해보고. 근데 아들애가 수학을 그걸 봤다는데 수학 점수가 거의 8학년 중에 제일 높은가 봐요. 근데 사실 그 의미는 없어요. 그게 이제 선행을 좀 하는 애들은 그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 원래 수학에 뭐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 선행을 좀 하면은 좀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큰 의미가 없고요. 큰 의미를 뭐
굳이 안 와도 돼요 그거. 근데 아무튼 우리 애들 선행 좀 하죠. 예. 왜냐면 여기 조지아주가 원래 1년이 커리큘럼이 늦는다는 바람에 수준이 뭐 시골 학교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수학만큼은 가만 놔두면 큰일 나요. 여기에서 진짜 공부 잘하는 중국 애가 있었는데 유명한 애였어요. 이제 조지아텍을 갔어요. 조지아텍 컴퓨터 사이언스 갔어요. 지금 연봉 뭐 몇 억씩 받고 다녀요. 회사 졸업해서 연봉 3억 넘을 거예요. 아무튼 고연봉자는 또 그만큼 고충이 있다. 예. 그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러는데 조지아텍 가서 1학년 2학년 때 무지 고생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오더래요. 그걸 어디서 다 벌써 미리미리 듣고 온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 대학교 가서 듣거든요. 막 그걸 막 하고 왔다는 거예요 다. 근데 얘는 그거를 최대한 하긴 했는데 시골 학교라 그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고등학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까운 대학교에 들어도 인정 안 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남들보다 막 한두 과목씩 더 들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뭐 그건 이제 그 고급 과목들이고, 기본 과목조차 제대로 안 듣고 가면은 이제 좋은 학교 갈 수도 없고, 가도 무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재 소리 듣고 공부 잘하는 애도 가서 그렇게 고생했다는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저희 애들은 분명히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성향을 보면 공대 가요. 공대 뭐 다른 데 글쎄요. 저 공대 아니면 비즈니스 스쿨 가야지 이제 밥 벌어 먹고 산다, 그런 이제 생각인데, 비즈니스 스쿨은 이제 애들이 거리가 멀어요. 상대죠. 상대 법대는 이제 뭐 나중에 그 졸업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대 뭐 의미 없고, 그죠? 상대. 근데 애들 상대 전혀, 경상대 전혀 관심 없어요. 저는 회계사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회계사. 미국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회계사. 회계학과 나오면은 자격증도 있고, 자격증 따야죠. 외국인으로서 하기 좋은 그런 전공 같았어요. 근데 애들이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고, 관심이 그래도 이제 뭐 약간 이공계죠, 이공계. 근데 이제 미국도 이과대 그냥 순수 이과 나오면 큰일 나요. 잡잡기 힘들고, 공대 나와야죠. 공대 나와야죠. 기본을 하는 거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그냥 기본을 한다. 뭐 의대 같은 데 가면 참 좋겠죠. 의대 뭐, 근데 뭐 그것도 다 성향이 있는 거고.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 안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머리 좋고 그렇게 잘하는 애들도 주변에 의대 간 애들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일단 공부가 힘들고, 공부 잘해야 되지만 공부하기도 힘들고, 공부 기간도 길고, 그죠? 그래서 보통 그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의대 가는 애들 못 봤어요. 공부 그렇게 잘하는데도, 엄청나게 잘해서 뭐 하버드 가고 그런데도 의대 안 가더라고. 의대 가면 좋죠. 제일 좋죠 사실. 미국도 안정적인 직업과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의대가 최고예요. 물론 의대 가도 또 의대가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뭐 다 뭐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웬만큼 똑똑한 애들 의대 가도 되는데 가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포부가 없고 뭐 그런 거죠. 또 적성은 사실 이건 죽어도 싫다 아니면은 다 할만한 거예요. 뭐 재밌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의사 일 재밌나? 그것도 사실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일단 의사는 그냥 사람도 아니고 아픈 사람 아니에요. 이 선생도 골치 아파요. 교수도 사람 대하는, 사람 가리키잖아. 사람 가리키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아주 직장 스트레스도 상사한테 오고 뭐 밑에 애들한테 오고 그러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렇게 뭐 있긴 있지만 사람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커요. 사람 대하는 직업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애가 그 수학 테스트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8학년 중에 제일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참 좋은 학교, 아주 좋은 학교 가기에는 부족하고 그냥 그런 학교 넣기에는 좀 아깝고, 그죠? 첫째 애는 그래요. 첫째 애는 그렇고 둘째 애는 어떻게든 좋은 학교 가지 않을까. 좀 악착 같은 면이 있고 그래서. 근데 뭐 아빠는 묵묵히 그냥 그날 할 걸 하는 거죠. 이게 애들한테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애들한테 욕심내고 그거를 자기 역량보다 더 심하게 너무 푸시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첫째는 좀 헐렁한 편이고 둘째는 뭐 그래도 바닥바닥 하는 편인데, 그래서 첫째를 그렇게 많이 푸시 안 해요. 그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둘째도 푸시 안 하지만 잘못돼요. 푸시하면 자기 역량대로 자기가 있을 곳에 서 있어야지. 그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그게 탈이 납니다. 전 사실 참 맞지 않은 옷을 입었어요. 이 골치 아픈 곳에 교수직 골치 아픈 곳에 와서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거죠. 이거 뭐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20년 있었어요. 20년 있었으니 뭐 나머지 뭐 10몇 년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잘, 어제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는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아들 키를 쟀더니 아들이 키가 161cm 됐더라고요. 근데 원래 키가 160, 165, 5cm 단위로 공부 안 해. 하루 160 되면 공부 안 하는데 161이네. 어제 공부 안 했어요. 몸무게도 이제 파운드로 해서 뭐 100파운드면 안 하고 105파운드면 안 하고 110파운드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파운드는 10파운드씩인가? 아무튼
하루씩 공부 안 하는데 어저께 160 넘어서 161이라서 공부 안 했어요. 자, 뭐 그런 재미죠, 소소한. 그죠? 이렇게 유두리도 좀 있으면서 너무 빡빡하지 않게 자, 슬슬 그래도 해야죠, 그렇게. 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자, 5월달입니다. 자, 모두 힘내서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저는 아침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